둘의 생협의 오랜 조합원이자 동지이자 친구로 함께한 사회적 협동조합 울림 둘의 돌봄센터의 이사장 고은주님을 모셨습니다.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 이곳에 자리하니까 훨씬 더 시작부터 반응이 좋은데요. 끝까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피해가지 못한 그 첫 질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양 묘사를 포함해주세요. 단정치 못한 잔말머리를 하고 저는 키는 줄어들어서 157cm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과 오늘은 흰색 바지에 그 둘의 이 민주교육 기념 티셔츠를 가족으로서 함께 입고 여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고은주입니다. 사전 인터뷰 때 이 질문은 꼭 해달라고 하셔서 이 질문부터 잊어버리기 전에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부담감이 크다고 하시는데 그 부담감을 먼저 이렇게 풀어내고서는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생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소식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뭔가 제안을 받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왜 내가 나가야 되지 이런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현재 생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합원으로서 보고 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 한편에 또 하나 무언가를 상상하고 해야 되는 이 막대한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내가 앉아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준 것처럼 저도 조합원이었고 지금도 조합원이고 동지이고 싶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의 얘기를 들어만 주신다면 편안하게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잔뜩 가지고 있던 부담을 잠시 조금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생협과 함께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주로 함께 어떤 역할로 함께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제가 이제 눈길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조합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의 생협을 만들 때 조합원으로 참여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고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같이 생협 만들 때 같이 만들고 급기야는 아이를 낳으면서 생협의 조합원 활동이죠. 엄마로서 그런 활동들 같이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일을 할 때 생협에 찾아갔어요. 저 생협에서 일하고 싶다고 제 취업을 생협으로 하고 싶다 이래서 생협에 가서 그때부터 2005년이었어요. 그때 조직과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취업해서 쭉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2013년부터였나? 그때부터 이제 신혼책임자 상무이사죠. 상무이사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실은 이제 저희 올림드레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의 어떤 법인 분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법인 분리를 제가 하기로 하면서 그 돌봄 사회활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법인 분리하고 그쪽에서 지금까지 6년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중교육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는 둘의 생협의 가치와 지금 하고 계신 돌봄이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여기시나요? 제가 둘의 생협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교육 같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러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피플 투 피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생협 안에 있는 우리가 생산자는 조합원을 향하고 조합원은 생산자를 향하는 그리고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그 사람과 자연
환경, 지구와 함께 공생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생협이 지향하는 가치인데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민중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봄은 실은 그것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올리브유나 마스크버터 설탕이라고 하는 생활제를 통해서 또 그 관계를 만들고 또 이어가고 있는데 돌봄은 그 사람과 그 사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실은 생협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결정판 같다는 느낌 많이 들고요. 근데 결국에는 생협이 만들어 온 그런 성과들이 대면의 이 관계에서 표현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생협에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와닿는 지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왔던 나리만 루미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 와 하는 그런 객석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또 어떤 걸 증명하냐면 실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구나. 우리 집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온 올리브유 매일 먹는데 그런데 돌봄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서 그 사람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돌봄이라는 것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민중교역, 관계라는 것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 그 말씀이 정말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에게도요. 지금 하고 계신 돌봄 사업과 활동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크리스탈에게 되게 하고 싶은 아까 제 소개를 했는데 크리스탈에게 개인적으로 한국말로 했어요. 크리스탈이 한국말 되게 잘하는 가지고 나도 가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저는 강의도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사 서비스도 3시나 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러면서 아이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생협 저도 이게 하면 어쨌든 생협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집에 있는 여러 물품들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유기농은 많은데 생각은 없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분들이 되게 어떤 정보의 사각지대에 되게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약이 진짜 너무 많구나. 아이들이 너무 약을 많이 먹고 사는구나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건강보조가 너무나 많구나. 왜 약으로부터 건강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깨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방문요양 사업 하고 있는 거고요. 어르신들 관련해서 사업, 방문 서비스 하고 있고, 또 요양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아이돌봄, 아까 이제 크리스탈도 아이돌봄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아이돌봄 서비스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 서비스도 하고 있고, 두레생활연합회 런칭한 작년부터 런칭한 정리정돈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어마무지하게 되고 지금 쇼핑몰에서는 30% 이상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론 낯선 이국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는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얘기 들을 때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약을 치지 않은 쌀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농사 지을 거 아닌데 그 쌀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반대쪽에는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 주체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돌봄도 나는 좋은 돌봄을 받고 싶어, 내가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누가 나에게 혹은 그런 제도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질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장 에너지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그런 서비스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돌봄 영역의 노동의 현실은 뭐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안 좋고 이런데 그것을 개인의 과제라고 두지 않고 우리는 팀으로 일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전체의 역량으로서 이건 해내는 일이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80여 분 되시거든요. 어떨 때 많은 때는 한 100여 분까지 되고, 근로의 계약의 형태도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래도 나이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70대까지 계시고 이렇지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나는 동네 아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자부심들 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달에 10시간 일하시는 분부터 한 달에 뭐 40시간 이상에 육박하게 일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함께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되게 어쨌든 생협이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이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좋은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어찌됐든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주체를 양성한다거나 혹은 문화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고 이러면서 뭐 지자체하고의 위탁 사업들을 한다거나 그렇게 조금씩 일들이 좀 하게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돌봄이라는 단어에 서비스가 붙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그 친밀함이 가깝다는 이유로 되게 여성들에게 많이 그 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도 지금 보면은 80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어갈 때도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 왠지 여성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같은 거 좀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여성과 관련된 돌봄의 문제. 진짜 진절이 나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할 때 이 영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진짜 돌봄 노동의 현실이나 혹은 이제 여성주의, 그러니까 젠더의 불평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답이 안 보인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 이래서 참 열악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긴 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그렇고, 심지어 이제 지금 크리스탈도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하다 못해 결국에는 이민자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그것도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게 스스로 안 되다 보니 이제 어떤 이제 나의 고령자 여성에게 이것을 위탁하고, 고령자 여성에게도 하다 보니 고령화 사회에 답이 없어서 너무 돌볼 사람이 없는 이 대란이거든요. 사실은 이 대란을 겪으면서 또 이제 더 어려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위임하겠다고 이제 어떤 제도들을 개편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많이 이 문제 또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은 돌봄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혹은 그래서 자기 돌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최대한 건강하게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서로 돌보는 과정의 바탕이 없으면 모두 다 구입하셔야 돼요. 구매하셔야 돼요. 돌봄의 어떤 서비스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별이나 격차는 10년 후에는 어마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돌봄 받을 것인지가 되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나 되게 취약하고 약한 어떤 사람들에게 돌봄을 떠맡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남성 돌봄 강좌 저희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이번에도 했는데 막 차차
차츰 좀 참여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차츰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되게 신청하고 싶지만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는 강좌 중에 하나가 남성 노동 강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차츰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성 요양보호사 분들도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어쨌든 취약하고 공통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약하지 않은 건 아니고 취약한 남성분들이 또 진입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돌봄에 대한 인정 혹은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애워싼 어떤 그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로서의 그런 돌봄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더 많이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서 그동안 오랫동안 둘의 생협의 조합원이자 일원으로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둘의 생협과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사전 미팅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이 얘기를 했더니 재남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비력에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농담을 예전에도 그러거든요.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사는 거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사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본에 연수가고 이러면 우리 사는 거 잘하지. 사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무튼 책도 받고 증명이 됐는데 이거 기획회의할 때 책 몇 권 가져올까요? 20권 가져올까?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런 거 보여주셨고 아마 저랑 기억을 같이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게 몇 년도인지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고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 내지는 11년 요즘이었을 것 같고 제주의 감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그때요. 2009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제주 창고에 그 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그게 썩어서 나가는 게 하루에 어마하게 썩어서 나가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막 큰 일이었죠. 그래서 제주 생산자님들 하루하루가 계속 그 폐기되어지는 그 귤 때문에 아주 귤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귤이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데 이 귤을 어떻게 홍보하지 이러면서 우리 막 귤차를 끓여가지고 주전자에 귤차 끓여서 오늘 조합원들께 계속 귤차를 막 깔아드리면서 바깥에서 이제 귤을 사주세요. 막 반짝반짝 눈을 막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점장님은 저한테 막 아이스박스를 갖다 주고 이 안에 들어가서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라고 아이스박스에 발이 막 머니까 그래서 그 아이스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귤차 따라주면서 조합원들에게 귤을 소비를 계속 촉진했던 거 그래서 그때 진짜 해결됐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막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걸 해냈을 때 조합원들이 실제로 그걸 다 구매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순간에 어떤 그 감동, 희열 막 이런 거 우리가 이래서 생각하지 뭐 이런 거 박수 치려고 주세요. 그때 그 제주 생산자님들의 그 눈빛, 그 감사하다고 이제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리고 우리의 협업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넘어선 협업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때 단협과 단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귤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막 해결해 나갔던 그 막 카운트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짜릿함은 잊을 수 없으며 그런 꿈을 여전히 꾸며 조합원을 했습니다. 그 함께 책임져 준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말 같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라는 그 행동으로 그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그 걱정, 싫은 근심을 덜어냈던 건데 저희 어머니도 제주에서 천혜향 농장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방부제를 안 써요. 그러니까 수확과 동시에 팔지 않으면
이게 정말 다 썩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지만 가능한 건데 한 박스 한 박스 누가 사줄 때 그 기쁨이 단순히 이게 화폐 가치로 교환된다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함께 그 추위에 아이스박스에 발을 넣는 그런 해프닝을 겪어가면서 팔았다는 것이 결국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한 그런 진짜 민중교역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이 주제가 맞닿은 돌봄과 연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딱 한 권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오늘 이일국수의 마지막 책이에요. 함께 걱정하는 사람, 함께 책임져주는 사람, 빈 수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네,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권 남았습니다. 잊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 네. 이제 민중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새로운 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조금 옛 세대의 오래된 말 같은 느낌도 다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곱씹어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정신이, 이 가치가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운동으로서 지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이렇게 지속되어 나가야 할 텐데 이것이 돌봄과 그런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책임과 소비와 여러 가지 운동성과 가치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이 움직임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네. 또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약간 이렇게 훌륭하게 질문해주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대단히 기쁘지 않아요? 쟤랑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잖아요. 저는 오늘 앉아서 이제 앞에 두 분 패널 나오셔서 얘기할 때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살기도 하고 다른 이슈를 갖고 있고 세대가 다르기도 한데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무언가가 같은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늘 받아서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아까 그런 재단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의 조합원이 아니고 우리는 되게 늘수구레하고 되게 보수적이고 응원하지 않는데 심지어 근데 되게 세련되고 젊은 분이 우리 하는 말을 다 이해해주고 그것에 책임의 소비,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알아주니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제가 대신해서 아까부터 그 얘기했어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올리브나무 같다 이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올리브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앞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인데 나의 올드오크였거든요. 나의 올드오크. 네, 그래서 그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오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올드예요. 그래서 올드한 것도 있어. 20년이 된 그러니까 민주교육은 20년이지만 우리 둘의 생애하고는 사실 20년이 훨씬 더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작년에 어떤 이 시민사회 운동에서 사실 작년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 생협운동이 이런 올리브 나무처럼 50년이 짧다고 한 거잖아요. 사실 50년이라고 하는 나무의 수명이 되게 짧고 나의 올드워크에서는 진짜로 다 이렇게 손님이 이제 한두 명 오는 그런 오래된 펍이거든요. 그 펍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리셋되는 그런 거기에서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인데 그런 올드워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질문은 민주교육이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꿈은 그런 올드워크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역에서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 지금 몰아치는 어떤 바람에 흔들려서 고추는 확 넘어가거든요.
고충뿌리가 너무 얕대요. 제가 요즘에 농사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엄청나게 뿌리가 튼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처럼 그 지역에 우리가 뿌리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름만 짜는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두레생협이 지역에서 그 두레생협의 조합원을 만나고 또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방식들이 또 그렇게 다른 가지들을 좀 펼쳐나가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가요. 바램을 가져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처음에 두레생협에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상상해보고 싶은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실 때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2번 다녔거든요. 두 번째 대학을 다닐 때 늦가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집에 손 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되게 한두 푼이 되게 아쉬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근처에 두레생협이 있었어요. 경기 남부 두레생협. 훌륭한 곳인데요. 자취방을 갈 때 꼭 거기를 지나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워낙 거기 물건도 좋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조합원 가격을 주시고 뭐 더 붙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고 제가 2번째 다녔던 학교가 디자인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기존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를 새롭게 리디자인 해봐라 해서 제가 과제로 두레생협을 했어요. 그래서 두레생협의 가치가 뭔지를 제가 그때 공부를 10년 전에 이미 오늘이 했던 거예요. 네. 근데요, 제가 왜 두레생협을 좋아했었냐면 그때에도 그곳에 제가 알아채지 못했지만 올리브 나무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까 나리만 루미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그 풍경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층층이 해갖고 쫙 넓게 펼쳐진 풍경. 제가 오늘 진행자로서 가지는 특권으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풍경이요, 올리브 나무 숲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번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노해 시인의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키 큰 나무들 사이를 걸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훌쩍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키 큰 나무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정말 50년이나 돼야 겨우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레생협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무슨 시한폭탄 던지는 것처럼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던지는 무거운 짐 같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아, 지금 계신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이 두레생협의 미래이구나. 또 아까 뭐 늙으술에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을 잘 모르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20년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50년이 돼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처럼 그렇게 두레생협이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희망들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할 말 더 생각했어요. 네. 민주교육, 아까 이거는 이제 조금 좋은 말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민주교육에서부터 생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레생협이 민중교육을 사실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유통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이 되게 힘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민중교육은 그래도 그 가치와 그 운동이 여전히 생협 안에서 잘 보듬어지고 지켜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았지만 이 민중교육이 20년이 된 이 우리의 자식 같은 민중교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동을 보면서 다시 생협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내가 좀 더 배우고 나의 변화를 내가 또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냈지만 이 민중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동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업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운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려운 거라는 편견을 좀 버리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그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공간이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욕심 같은데 그걸 다른 곳에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모두가 누구나 그런 고민들을 하기 마련이고 자기 삶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혼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고 하잖아요.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럴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뭐 동지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이든 누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게 생협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생협이라고 하는 그 생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자기 삶과 뭐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민중교육은 그동안 20년 동안 그걸 해왔다고 생각해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민중교육을 그만담을 해오고 있었고 지켜오고 있었고 다시 민중교육을 통해서 생협을 다시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생협이 곧 이야기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청중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요. 허공에 대는 넋두려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많이 부어주세요. 네. 네, 지금 돌봄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서울 남부들의 생협 조합원이고요. 구로에서 한 30년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까 늑수를 표현하셨는데 사실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사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늑수구례화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하셨던 서로 돌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셨으니 내가 건강하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서로 돌봄할 수 있는 모델, 우리 사회 방향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심히 발표를 열심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협이 해왔던 조합원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돌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 활동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사실은 변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커뮤니티 공간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한국 사회에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게 되게 없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없어지고 고립도는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기껏해야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 정도예요. 그래서 생협이 여전히 조합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커뮤니티 활동, 조합원 활동들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막 40대 조합원 활동할 때 40대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되게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도 이것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조합원 활동도 하고 너무 분주하고 바빴는데 사실은 50세 후반으로 넘어가면 삶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삶에,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런 기회를 생각해서 같이 도모하고 만드는 판을 까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합원 활동, 뭐 혹은 커뮤니티 활동, 꾸준한 그런 세대에 맞는 모임들을 하다 보면 거기서 서로들 보면 저절로 싹 트기는 해요. 제가 여기서 막 아이돌 서비스를 해보세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업적 접근이 되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래위원이 되어주자. 서로에게.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업이 이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저는 아이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유서를 쓰거나 뭐 이럴 때도 얘가 너무 좀 안쓰럽잖아요. 혼자서 이제 장례, 뭐 이렇게 한국 사회 장례문화를 아는데 그러다가 얘한테 장례를 그렇게 담아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얘가 날 모를 텐데 날 아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보다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은 누굴까요? 생각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래요. 같은 조합원들인데 어찌됐든 우리끼리 우리의 장례위원이 되어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부터 같이 모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책 읽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읽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나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는 어떤 모임도 저는 사실은 앞으로 20, 30년 할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어떤 뭐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모임은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쭉 내가 앞으로 70대, 80대가 될 때까지도 할 수 있는 모임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그분들과 함께 못하여 내가 아플 때 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분명히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전화해서 나랑 지금 같이 병원에 같이 가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이렇게 혹은 우리 딸가 너무 지금 아파서 병원 집에 와서 있을 때 너무 고독할 때 날 좀 와서 우리 집에 나 좀 보러 와줄래? 이 말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돌봄에서 많은 공부를 한 결과 실은 그런 족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관계만을 짜야 하는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내가 아플 때 이제 요양사나 뭐 이런 서비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24시간인데 날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양보사 선생님께 되게 강력한 정서돌봄을 원하시면 그거는 너무 심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정서적으로 이분 게 막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의 정서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가까운 친구들과 소소한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망을 많이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나를 돌보는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 근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불의 세력과 그래서 불의 세력의 모임들을 그렇게 세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여전히 먹거리 중심의 모임들이 가장 많이 있고 이렇게 계속 세대가 바뀌는데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나의 건강에 관한 고민, 내 죽음에 대한 고민, 나의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올 정도네요. 또 다른 분께 마이크 넘겨볼까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 시간은 지금 상상하는 거죠. 네. 둘의 생협에 아까 저한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이 시간을 정리하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기획에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둘의 생명의 신명수입니다. 네, 제가 오전에 덕수궁 포럼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이제 2026년부터 국가 주도로 지역 통합 돌봄을 한다는 내용의 포럼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울림둘의 생협이 한 20년 전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시작했던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맞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될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꾸역꾸역 해오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걸 알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걸 알게 되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그 속도가 더 빨리 오고 있어서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 울림둘이라는 곳에서 이런 걸 먼저 했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관심을 확 보이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심지어 나라에서도 니네 그런 걸 했나?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포럼에서 이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관이 만약 이걸 가져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해왔고 그러니까 규모화로 뭐 하려고 하고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민간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람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사회적 경제가 이걸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골치 아프게 막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곤하던 차였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귤을 빨리 없애자는 이야기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 힐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 생각이 들었고 지금 생협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다들 살림살이 걱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받지 못한 거라도 막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 이사장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그래 원래 생협 모습은 이런 거였지 우리가 너무 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놓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들 끄덕끄덕하고 박수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롭지 않구나 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씩씩하게 손들어주셨습니다. 그 돌봄 사업 하시잖아요. 어린이 돌봄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가정 하신다고 하셨었죠? 어린이 돌봄 사업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아무래도 가사 돌봄 서비스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어제 남편하고 이제 TV를 보다가 그 저희 나라에서 딱 출산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출산율이 늘었다고 하는 거에서 늘었나 보다 보니까 0.68명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셨어요. 진짜 제가 알 때말에 0.89였는데 그것도 기절할 지경이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서울권에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어린이 애기 돌봄 그 하실 적에 대부분 그 둘의 생협의 멤버들인가요? 아니면은 그분들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먹이고 뭐 유기농인데 둘의 생협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그 부모들한테 그 아이 돌보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같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같이 얘기가 돼서 그분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고 그분들은 어떻게 애기를 어떻게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아주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희는 일단 계속 모여서 사례회의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례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100% 거의 생협조합원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하는 사람분들도 그렇죠. 저희도 다 이제 생협조합원이기도 하고 아니었다가 이제 우리를 알아가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아이 출산과 잠깐 얘기를 좀 돌려보면 서울 지역은 저는 미래가 없어요. 서울은 아이 출산율이 아마 가장 낮지 않을까 싶고요. 실은 이제 경기도가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없어지는 학교들이 부지기수고 저희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은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합원의 아이돌봄을 했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되게 적지만 그런 어떤 세대의 교류 그리고 뭔가 이어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어르신 돌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끼리 있는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한 분만 더 마이크를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힘드시죠?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래전 조합원 활동 교육부터 해서 또 지금은 이런 조합원 활동 모임 방향이 이제 먹거리에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돌봄 관련해서는 여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을 때 아까 개인 역량보다는 공동체 역량, 팀 역량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협의 언어를 다 이제 좀 전환을 시켜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생산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과를 생산하는 한 분이 있지만 그것을 개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그것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의지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에게 그냥 너의 의지야, 너의 역량과 의지하라고 할 때 무수히 그 과정에서는 드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지지하고 그 길을 같이 가는 동료 집단이 가장 중요해서 둘의 생협은 처음부터 그 생산자회를 만들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죠. 지역별로 다 생산자 조직들을 만들고 또 그래서 생산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생활재를 공급하게 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지 뭐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 조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돌봄이라고 한 좋은 돌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한 사람이 다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이것을 개인의 역량을 높고 낮음으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많은 회의와 교육이 있어요. 회의와 교육들이 있고 그리고 방향으로서는 그것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돌봄의 현황은 그렇게 수익 구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과 이런 성장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곳도 사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의 지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희는 지역별 팀으로 나눠서 아예 그 지역에서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팀으로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러지? 홍반장처럼 지역에서 있고 싶다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분, 두 분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는 고맙게도 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 일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결의한다거나, 현장에서 그 일을 현장 팀장으로 하겠다라고 결의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 돌봄 시장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시간제 노동에, 호출형 노동에 속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에 오시고 교육에 참여하고 이러면은 그 뭐죠? 다베이비 수당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되게 좋지만 사실 조직에 이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져야 될 것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소모임이나 막 이런 것들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만나는 거. 되게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환경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어요? 결국에는 되게 자주 만나고 이것이 체크가 되니까 그런 신뢰관계 만들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을 해오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말로써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말한다고 실천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과 실천에 이것들을 갖게 하기 위한 정말 그런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문 요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방문 요양사가 80에서 100명 분이 계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이게 또 생협의 일부분에서 사업의 일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 요양보호사가 경기들의 아니 생협의 조합원이 몇 %인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분과 조합원이 몇 %인지와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분 중에서 조합원의 수급권자가 몇 명이시고 아닌 분이 몇 명이시니까 구체적인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방문요양 제가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얼굴 좀 보고 하고 나면요, 결국 저가 가져갈 월급이 요양보호사보다 적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노력을 하다가 닫았고, 그 전에도 사회복지사를 한 2년 하고 전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고 사회복지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고민을 제가 그 당시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적자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안 했었고, 지금도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아까 또 간에서 간다고 하고 간에서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현재 울림에서 조합원 요양보호사의 그 조합원과 아닌 거의 퍼센트하고 수급권자의 또 그 조합원 가족과 아닌 거의 퍼센트가 되게 궁금해요. 적자냐 뭐 수기냐 관계는 대충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일까요, 아닐까요? 적자죠. 저희는 적자죠. 그런데 그 이용자분들, 수급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용자분들은 방문요양만 얘기하는
뭐냐면 한 40% 정도? 40에서 50% 정도가 생협의 조합원들이십니다. 그렇고 그 조합원의 비중은 점차로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고 지금은 계속 더 많이 늘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제도 사업을 하고 서울시 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다른 경로로 있는 건데 생협의 조합원들이 과반수 정도 50% 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공하는 분들의 생협 조합원 비율은 낮고 그런데 제공하는 분들이 저희 사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은 그거는 20-30% 정도인 것 같아요. 20. 그리고 그 정도이고 아까 이제 뭐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방문 요양이 서비스가 더 크고 다른 서비스는 크지 않거든요. 제도 사업 아니고 그냥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아이돌 법이나 가사서 이런 건 100% 다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거고 제공도 대부분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실질적인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꿈꾸는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그거는 또 행사 이후에 또 함께 또 모임을 만들어서 또 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은주 이사장님까지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서 이제 상상의 자리를 모두 펼쳐봤는데요. 두레생협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민중교육을 통해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가지는 움직임을 힘차게 지속하길 바랍니다. 이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